실행합니다. 있잖아요. 오늘은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밤에요. 잠자리에 누우면 이상하게 생각이 많아지시는 분 계세요?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그리고 이름도 붙이기 어려운 막막함까지요. 혹시 당신도 그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세요? 저도요, 예전에 그런 시간이 참 많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계세요. 특히 50대, 60대 여성분들이요. 낮에는 강해 보이고 씩씩해 보이지만 밤이 되면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시거든요. 근데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밤의 생각들이요, 당신이 잘못 살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밤이 더 시끄럽거든요. 오늘은요,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째, 왜 밤이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 둘째, 그 마음을 조금 다루는 아주 작은 방법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나문희 선생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생각이 많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삶을 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특히 마지막 이야기가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생각이 많아지는 이야기요. 그게 왜 그런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57세 여성분인데요. 자녀도 다 컸고 남편도 건강하고 남들이 보기엔 부족할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별것도 아닌 일이 계속 생각난다고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렵고 퇴직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도 스트레스고 친정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러셨어요. 왜 나만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건지 모르겠다고요. 나만 이렇게 약한 건지 모르겠다고요. 알아요, 그 마음.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 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 가족을 위해 참아본 사람, 사랑을 잃어본 사람일수록 밤의 질문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게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아주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사실은요, 젊을 때의 걱정이랑 나이 든 후의 걱정은 방향이 달라요. 젊을 때는 아직 얻지 못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불안이었잖아요. 성공할 수 있을까?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거요. 근데 50대, 60대가 되면은요, 걱정의 방향이 바뀌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조용히 사라질까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건강, 돈, 관계, 기억력, 이게 더 깊고, 더 아프고, 더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더 힘드시죠. 당연한 거예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많은 생각들이요. 우리가 없애야 할 적이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생각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전부예요. 비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비를 피하는 법은 배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왔을 때, 아, 또 왔구나 하고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요, 신기하게도요, 이름을 붙이면 막연한 어둠이 조금 형태를 드러내요. 건강이 두렵구나. 혼자가 될까봐 무섭구나.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이전보다 덜 거대해져요. 사람은 모르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조금씩이면 돼요.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천장 보면서 생각이 올 때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다면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작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게 다음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방법이 좀 의외일 수 있어요. 엄청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바로 공책 한 권이에요. 저도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 했어요. 글쓰기가 뭘 해결해 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요. 건강검진 결과를 앞두고 거의 한 달 동안 잠을 못 주무셨어요. 밤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스스로를 소진시키셨거든요. 암이면 어떡하지? 수술을 해야 하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공책을 권해드렸어요. 걱정을 다 써보세요. 그리고 각 걱정 옆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이렇게요. 처음엔 그분이 시큰둥해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사흘쯤 지나더니 제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이상하게 밤에 머리가 덜 시끄러워요. 결과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분이 더 이상 막연한 공포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처럼 느껴지는 불안이요. 종이 위에 옮겨 놓으면 몇 줄짜리 문장으로 바뀌어요. 막연한 공포가 구체적인 걱정으로 나뉘고 구체적인 걱정은 대응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돼요. 병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언제 병원에 갈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건 생각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에요. 생각을 다룰 수 있는 크기로 줄이는 기술이에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아름다운 문장 쓰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하면 충분해요. 아침에 한 페이지, 잠들기 전에 한 페이지, 딱 그것만요. 오늘 무릎이 아팠다.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바쁜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 이런 거면 충분해요. 이렇게만 적어도요. 마음이 달라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매일 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생각날 때 한 번씩이면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요, 글쓰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더 간단해요. 바로 호흡이에요. 잠깐만요. 웃으시려는 분 계세요? 저도 알아요. 숨 쉬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진지한 이야기예요. 밤중에 심장이 빨라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끝없이 돌아갈 때요. 사람이 가장 먼저 잃는 게 뭔지 아세요? 몸의 리듬이에요.
생각의 논리가 아니에요. 몸 먼저예요. 그래서 몸의 리듬을 되찾아야 마음도 따라와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특별한 자세 필요 없어요. 그냥 등을 기대고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만 따라가면 돼요. 코끝이 차가워졌다가 따뜻해지는 느낌, 배가 천천히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느낌, 딱 그것만요. 물론요,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숨을 쉬다가도 금세 다른 생각이 끼어들어요. 내일 몇 시에 병원 가지, 보험 서류 챙겼나, 이런 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엔 저도 화가 났어요. 왜 집중을 못해 하고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또 생각이 왔네 하고 그냥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요. 중요한 건 완벽한 집중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능력이에요. 생각이 10번 오면 10번 돌아오면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마음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습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침이나 밤에 딱 5번만 깊게 쉬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작은 반복이 1달, 2달 쌓이면 마음의 근육이 생겨요. 몸의 근육은 나이 들면 줄어들 수 있어도요. 마음의 근육은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요, 사실은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마음의 문제를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이게 다음 이야기예요.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자꾸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생각이 많아지면 더 생각하고 불안이 커지면 더 깊이 분석하려고 하죠. 근데요, 오래 살다 보니 알겠어요. 마음은 머리만으로 다뤄지지 않아요. 몸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요. 은퇴 후에 몇 년 동안 집에서 거의 안 나오셨어요. 처음엔 편하다고 하셨어요. 출근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잠이 안 오고 작은 통증에도 겁이 나고 뉴스만 보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15분만 걸어보세요. 부산할 필요 없으면 무조건 나가기만 하세요. 처음 한 주는 억지로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주부터는 길가에 꽃이 보이기 시작하셨고요. 셋째 주부터는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경비원분이랑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1달쯤 지나서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걱정이 없어지진 않았는데 걱정에 먹히지는 않아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바로 그거잖아요. 왜 걷기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불안은 대부분 정지된 상태에서 더 커지거든요. 몸이 멈춰 있으면 생각이 자기 꼬리를 물고 돌아가요. 같은 걱정을 10번, 20번 되풀이하게 되죠. 그런데 몸을 움직이면요. 뇌가 지금 현재의 감각을 처리하느라 그 회전 속도를 늦춰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느낌, 햇살의 온도,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이런 사소한 감각들이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거든요. 미래의 공포랑 과거의 후회는 대부분 지금 여기에 없으니까요. 헬스장 등록 필요 없어요. 땀을 비오듯 흘릴 필요도 없어요. 아파트 단지를 20분 걷는 거, 공원 벤치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조금씩이면 돼요.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걸을 수 있는 만큼만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져요. 근데 사실은요, 걷기에 하나를 더 얹으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바로 감사예요. 잠깐만요. 너무 뻔한 얘기 같죠? 저도 알아요. 감사하라는 말 너무 많이 들으셨죠? 저도 예전엔 그 말이 현실을 모르는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근데요, 이건 좀 달라요. 노년의 불안은 대부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건강을 잃을까, 돈을 잃을까, 사람을 잃을까. 그러니까요, 불안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요, 아직 내 곁에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잠들기 전에 세 가지를 떠올려요. 오늘 아침 따뜻한 국을 먹었다. 오래된 친구한테 안부 문자를 받았다. 햇빛이 좋아서 이불을 잘 말렸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반복해서 보는 방향으로 기울어져요. 매일 없는 것만 세면 결핍이 커지고 매일 있는 것을 세면 안정감이 커져요. 감사는 현실을 미화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현실의 균형을 회복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요, 걷기랑 감사랑 함께 꼭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연결이에요. 나문희 선생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으면 충분해요.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해요. 노년의 불안은 외로움이랑 자주 손을 잡고 와요. 낮에는 괜찮은 척 해도요. 저녁이 되면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집이 유난히 넓게 느껴지거든요.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하나 둘 연락이 뜸해지고 대화가 줄어들어요. 그때 마음이 쉽게 왜곡돼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요. 눈치가 보이실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은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요, 인간은 원래 서로 기대며 사는 존재예요.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에요. 성숙이에요. 많은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이면 충분해요. 한 주에 딱 한 통에 전하면 돼요. 밥은 먹었나? 요즘 잠은 잘 자나? 그 짧은 말들이 서로를 살려요. 연결은 거창한 모임이 아니라 안부를 묻는 습관에서 시작돼요. 근데 사실은요, 이 모든 방법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이게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기억하세요? 이게 후의 이야기예요. 나이를 먹으면요,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돼요. 그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기쁨보다 후회예요.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전화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눌러요. 저도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아이가 방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날 나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했어요.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이런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선명해져요. 많은 분들이 그 기억 속에서 스스로를 오래오래 버려요. 그러면서 현재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요.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자신을 지금의 기준으로 심판해요. 지금의 지혜로
그때의 선택을 재단해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어요. 그 시절의 환경, 감정, 한계 속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살았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많이 가볍게 해줬어요.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나를 짓누르던 무게는 줄어들었어요.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없이 평온한 노년은 어려워요. 글로 적어보세요.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요, 내 삶의 장면들을 하나씩 꺼내 적어보세요. 젊은 날의 도전, 사랑했던 순간, 실패했던 순간, 특별한 문장 아니어도 돼요. 느낀 그대로 적으면 돼요.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부족함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요. 삶은 완벽한 선택들의 연속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선택들의 축적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요, 후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질문 앞에 서게 돼요. 죽음이에요. 잠깐만요, 도망가지 마세요. 이게 오히려 삶을 더 밝게 만들어준다는 거,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요. 젊을 때는 멀게 느껴지던 죽음이요, 나이가 들수록 가까워지잖아요.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고 몸의 신호가 달라지고 병원 복도가 익숙해지고요. 그럴수록 사람들이 더 피하려고 해요.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말하지 않으려 해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피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져요. 저는 어느 날부터 죽음을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조용히 바라보기로 했어요. 나는 언젠가 떠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 문장을 마음에 두고 살기 시작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었어요. 사소한 다툼이 무의미해졌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자주 던지게 됐어요. 이게 우울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선명하게 보기 위함이에요.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 하루를 함부로 흘려보내지 말자는 뜻이에요. 나문희 선생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난 뒤 남겨질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세요. 그 말 못하고 떠나는 게 제일 아쉬울 거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가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누구한테 전화를 걸까? 답은 늘 비슷해요. 가족, 오래된 친구, 나를 기억해 줄 몇 사람. 결국 삶의 끝에서 남는 건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루지 않으려 해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더 또렷하게 붙잡는 일이에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노년은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인 동시에 삶을 완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려 해요. 오히려 가장 깊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자, 오늘 이야기 많이 드렸죠.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밤마다 찾아오는 생각들이요,
당신이 약한 증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밤이 시끄럽다고 했죠. 그리고 그 생각들을 없애려고 싸우는 대신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달라진다고 했어요. 공책 1권, 호흡 5번, 이 작은 것들이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준다고 했고요. 몸을 움직이는 것, 감사하는 것, 한 사람과 연결되는 것, 이 셋이 함께면 정말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것,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게 오히려 지금을 더 밝게 만든다고 했죠.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이어져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서 강한 게 아니에요. 흔들릴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을 알 때 강해지는 거예요. 나문희 선생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완벽하게 살 필요 없어요. 오늘 한번 넘어졌으면 내일 한번 일어나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이에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거창한 변화 필요 없어요. 오늘 밤 공책에 5줄만 써보세요. 내일 아침 5번만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이번 주 안에 한 사람한테 안부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그 3가지면 충분해요. 삶은 그렇게 작은 반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알게 돼요. 아, 내 마음이 예전보다 덜 흔들리는구나. 그 순간이 오면요, 당신은 이미 평화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요,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그 용기가 정말 소중해요. 행복은 큰 일이 끝난 뒤 오는 보상이 아니에요. 하루를 다정하게 살아낸 사람한테 조용히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다만 돌아오면 돼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 충분함 속에서 당신의 노년은 분명 더 따뜻하고 더 빛날 거예요. 괜찮으시면요, 다른 영상도 한번 봐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거든요. 우리 세대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들로요. 그럼요, 오늘도 몸 건강하게 지내세요.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또 만나요.